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이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항공 운송 면허 발급 불가 사유로 졸속 행정으로 항공사 관리 업무를 해온 국토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인도은행협회와 은행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두 협회는 향후 각국의 금융규제 관련 현안 공유 및 회원사의 상호 진출 지원, 금융인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부문 등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광저우 OLED 합작법인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현재 건설 중인 광저우 공장에서 대형 TV용 OLED를 주력 생산할 예정으로 월 606만 장을 시작으로 최대 월 9만 장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대기아차와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전략적 협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협약 분야는 커넥티드카 서비스와 음성인식 서비스, 인공지능 로봇 개발 등으로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의 지능화와 연결 추세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37% 상승한 2294.1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1% 상승한 813.19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전일 반등에 이은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하면서 0.34% 빠진 87,300원에, 삼성전자는 연일 반등하면서 1.54% 상승한 46,3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이톡스는 오늘장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2.72% 빠진 83만 300원에, CJ ENM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98,9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방송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전일 양시장에 대해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었던 시장 속에서 오늘은 양시장 모두 반등을 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전일장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기관 쪽에서는 오늘은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일단 하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옥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 처음 뵙는 두 분인데요. 먼저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좀 불안정하고 하루하루가 좀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지수는 소폭 반등했지만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역시 지수가 추가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하면은 종목들이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며칠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종목들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추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인 지수의 흐름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잠시 후 포트폴리오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들 이런 시장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들이 코인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어인학 연구원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한동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 하루 그동안의 상승폭을 상당 부분 또 반납을 하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의 알트코인들이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상승은 더디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 왔지만 이제 하락은 단기간에 급한 그런 패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거래소 해킹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해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을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06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가 42만 7천 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의 흐름은 2.34% 빠진 41만 7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좀 올라온 종목인데요. 일단 42만 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41만 원으로 꺾인 상황입니다.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적정 주가는 96,400원, 비교가는 4.33, 약 4배 이상 고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들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고평가된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7월 2일 기준으로 위에서 지금 5번째 고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차트를 보면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기적으로 쭉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뭐 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중기 추세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증선위의 어떤 그 결과 검토에 따라서 단기적인 흐름도 바뀔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지금 중기 하락, 단기는 약하지만 이제 지금 상승을 보이고는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매우 좀 이제 약한 그런 이제 박스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에 대해서는요, 중기는 하락 추세이고 단기는 좀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42만 원대 매수를 하시는 상황으로 최근의 흐름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도 있죠. 그리고 역시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세 분출이 강하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계속해서 더 고점을 뚫고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단기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18일 이전에는 정리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선위의 결론이 18일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혹시라도 그 결론을 도출하는 그 날짜가 앞당겨진다면은 그 이전에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을 굳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호재가 발생하더라도 강한 탄력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계속 홀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만 7천 원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약간 높은데요. 매수가 근처입니다. 매수는 사실 조금 잘못하신 경향이죠. 조금 낮은 가격에 하실 수 있었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서 하셨어요.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흐름이고요. 문제는 이전에 악재가 발생했던 게 이날이죠. 이날인데 그 이전에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었겠지만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처음 상장했을 때 가격이 12만원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60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큰 시세 분출이 이미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꺾이는 흐름에서는 추세적으로 이제는 약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그 고점을 두고 강하게 상승할 만한 뭔가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향후의 흐름은 역시 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흐름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종목이 단기적으로 혹시 호재가 발생해서 잠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역시 좋지 않게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는 증손위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하락했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10%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짧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증손위의 결정이 있기 전에 기준 가격이 오지 않는다면 정리를 하자,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수익을 10%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고, 일단 18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최종 회의 전에 정리하시는 거지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829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화학을 매수가 32만 원에 비중을 10% 3개월 내에 상승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LG화학은요, 강보한 마감이고요. 32만 5,5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최저가 31만 2천 원 기록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세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LG화학 적정 주가 35만 800원, 비교가 0.93, 오늘 종가하고 큰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보면은 중기적으로 지금 봄부터 계속 흘러내리면서 중기 하락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상당 기간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단기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 단기적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저점 기록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기는 하락이고 단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 흐름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기한 설정을 해주셔서 3개월 이내에 상승이 가능한지 그 부분 수익 실현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반등 3개월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3개월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개월이라고 한다면은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 중기는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관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5% 그리고 수익은 플러스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은데요. 매수 자체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하락한다면 손절은 짧게 해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종목이 아무리 또 좋은 종목이고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라고 하더라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 우량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서는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만 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매수 자체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최근에 저점이죠.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수익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데요. 흐름을 보면은 역시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이죠. 그리고 쭉 추세를 길게 보면은 역시 2015년이 저점이었었죠. 2015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장기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라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종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이 전기차 관련주들, 전지 관련주들은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다만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수가 정말 크게 다운되고 주가가 확실히 조정받았을 때는 그때는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 대응만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대응하시고요. 중기 흐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안에 일단 상승에 대한 부분 궁금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종목 안에서 LG화학 역시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중기 하락에 대해서는 좀 단기 반응으로만 좀 바라보시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그리고 수익은 10%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끝자리 842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미코젠의 매수가 35,500원의 비중은 30%. 최근에 매수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약보한 마감이고요. 34,6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일단 35,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아미코젠 오늘 적정 주가 14,000원, 그리고 비교값은 2.47, 약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보면은 일단 추세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지가 되면서 강하게 지금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중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뭐 21선이 좀 깨지기까지는 조금의 이제 여유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일단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다라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 매수하신 이후에 현재 좀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이 반등 어떻게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일단 3만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수익을 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아주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운이 조금 따라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일단 관망 후에 향후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는 역시 바이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운이 조금 따르는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5,000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격이 이 정도입니다. 사실 매수를 하시려고 하셨으면은 이전에 이렇게 조정 이후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기술적으로도 120선까지 이탈하고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는 흐름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고 손절은 짧게 수익은 조금 길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매수가는 조금 아쉽죠. 반등 이후에 매수를 하셔서 가격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벌써 한 20% 가까이 나왔어요. 여기서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점을 뚫고 계속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나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바이오를 전반적으로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업종이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왔죠. 제약업종의 흐름을 볼까요? 지금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 역시 고점 기록 이후에 조정을 충분히 받고 지금 단기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아미코젠도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나오는 반등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만한 그런 호재가 있느냐 살펴봤을 때는 역시 그럴 만한 호재는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수가 계속 가준다고 하면은 종목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겠죠. 그런데 단기 그 지수가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 다시 한번 꺾이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기 때문에 종목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탄력이 좋기 때문에 상승하면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보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0%나 플러스 20% 매도 후에 향후의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조금 아쉽지만 현재 좀 운이 따르셔서 좀 상승 쪽으로 갔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자, 아미코젠은요. 일단 10% 또는
플러스 20%. 이 목표가에 대해서 매도 후에 다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수익 잘 좀 걷어 가시길 바라겠고, 이후 관망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620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동성제약을 매수가 17,500원에 비중은 3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동성제약 오늘의 종가는요, 약보합 마감이고요. 18,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동성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 흐름이 좀 좋은데요. 추세와 적정 주가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동성제약 적정 주가 4,600원, 비교값 4.02, 약 4배 정도 고평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지금 상당 기간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와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조정이 최근 이제 그 장기 이동평균선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중기적으로 61선과 121선이 거의 지금 수렴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주가에 따라서 이제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 가능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21선 위에 위치한 그런 단기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제약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역시나 또 제약 바이오 업종답게 적정 주가 대비해서 상당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 살아 있고요. 그리고 17,5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이런 양봉을 이어가면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익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가 궁금하시는데요. 근데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하면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본전 매도 후에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면 플러스 15%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7,5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지금 가격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는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아래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고점에서 봐도 그렇게 아주 크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시세가 이렇게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는 거죠. 사실 조정을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한 것 같은데 저점하고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죠. 5,000원대 아래에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 종목도 최근에 제약업종의 움직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프론이라든지 시트리, 이런 치매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성제약도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테마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수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는 결국은 본전 이하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가 이렇게 높은데 다시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 후에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시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를 하시던가, 플러스 15% 매도 후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성제약에 대해서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자, 본전 매도 후 재매수 또는 수익은 15% 좀 바라보시면서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보시라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20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이지바이오를요, 매수가 8,900원에 비중은 30%, 조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오늘장에 이지바이오는 1.82% 상승하면서 7,82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지바이오는 지금 만원대에서부터 좀 좋지 않은데 흐름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이지바이오 적정 주가는 15,900원, 비교값은 0.49,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중기 추세는 올해 1월 달에 상승으로 전환한 뒤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 추세는 6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쭉 흘러내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일단은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지금 뭐 만 원 정도에서 약 30% 정도 조정받았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회복 여부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선에 대한 회복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9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꽤 높은 상황입니다. 손실을 보고 계셔서 앞으로의 흐름 이런 추세 속에서 좀 반등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가격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기대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했을 때는 손절은 해줘야겠죠. 기준 없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본전 오면은 상승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20% 손절 후에 향후 흐름을 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사료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죠. 대북 테마주들의 영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회사인 마니커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강한 흐름을 좀 유지했었는데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에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에 왔는데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또 영향을 받아서 반등 가능성도 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도 기술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반등 구간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해주자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매수가가 높고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다는 건데요. 추격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적으로는 반등 구간에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0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조정을 살짝 받았는데 매수를 하셨어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21선 이하까지 기다리셨거나 아니면은 120선 이하까지 기다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흐름 자체가 좋았을 때 따라잡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손절 10% 정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홀딩 하셨습니다. 지금은 1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빠지면은 계속해서 홀딩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이너스 20%는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는 종목 자체적으로 단기적으로 흐름이 거의 끝나는 흐름이에요. 언제 반등할지 알 수가 없는 흐름이고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10% 넘게 하락을 했었고 15% 넘게 하락을 했었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의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매매에 있어서도 이런 매매를 반복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습관 그리고 기준 없이 대응하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만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 구간에 충분히 왔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20% 손절해 주시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는 본전 매도 후에 향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동종 업종 안에서의 종목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앞으로의 가격적인 흐름까지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갑니다. 끝자리 1920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펜오션을 매수가 4,890원이 비중은 88%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4,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펜오션 적정 주가 7,600원, 비교가 0.64,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도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파와 이탈을 반복을 했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역시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중기는 확실한 이제 하락 추세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오늘 이제 꼬리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하락이지만 이제 단기적인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변곡점 상태인 가격대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비중이 88%까지 꽤 좀 늘어난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야 될지도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고요. 종목이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급락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크고요. 종목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매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890원인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지수만 괜찮다면은 여기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하락하면 2차 매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88%나 들어갔다는 거죠. 비중 자체가 너무 많고요. 종목이 특별히 상승할 만한 이유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이미 시세 분출이 한번 나왔습니다. 2,000원대 3,000원이 안 된 가격에서 6,820원까지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100% 넘게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추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흐름은 역시 지수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수보다 훨씬 약하죠. 그런 흐름 때문에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운수창고 업종의 업종 지수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해운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죠. 대한해운이나 페노션 역시 흐름이 좋지 않죠. 최근 보면은 BDI 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업 자체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업종 자체에 매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거나 하는 흐름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종목을 계속해서 홀딩하고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정리하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역시 이 운수창고 업종, 특히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아주 좋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적인 어떤 그 흐름 자체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수입니다. 지수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해서 홀딩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정리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좀 보유 의견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본전 근처에서 매도 후에 좀 관망하시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손실을 좀 줄이시는 방법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끝자리 175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유에이텍을 매수가 1,22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대유에이텍은 1.88% 상승하면서 1,0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유에이텍에 대한 적정 주가 추세 먼저 확인할게요. 네, 대유에이텍 적정 주가 2,800원, 비교가 0.39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지만 지금 확대를 해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기울기가 거의 뭐 평행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중기적으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는 단기 박스권 그리고 이제 저점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이지만 단기적으로 22이동평균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유에이텍에 대한 진단 먼저 추세에 대해서는 단기 하락 추세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일단 좀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20원에 매수를 하셔서 계속 그 구간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흘러내려서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네, 일단 흐름 자체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사실 그 반등을 좀 기대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십시오. 낙폭이 컸습니다. 16%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을 땐 본전에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20%에는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근에 이 종목이 움직였던 게 대북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런 흐름입니다. 북한의 조림사업 그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뭐 실현되기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북한 관련한 그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대북 테마주들이 워낙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20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역시 61선 이하기 때문에 120선 이하까지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았는데 매수 자체를 조금 서두르셨습니다. 매수가가 아쉬운 거죠. 그리고 역시 단기에는 조금 저점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들이 최근에 워낙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본전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더 하락하면은 굳이 홀딩하면서 계속 가지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길게 보면은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때는 정리를 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대유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그 흐름은 한번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은 대북 관련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하시거나 더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20%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거나 종목의 흐름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 이택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의 마이너스 20%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가지 종목 담겨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와 위지트인데요. 지난주에 신규 편입했던 위지트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시면서 수익률이 벌써 7%가 된 상황입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잠시 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7% 이상의 수익을 현재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자,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변화 없으신 것 같은데 보유를 계속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갈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그럴 생각입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는 단기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약간 그 수익률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지수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목표 수익을 15%로 정했는데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더 상황을 보면서 끌고 갈 만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버스는 홀딩할 상황이고요. 뭐 추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수 이후에 흐름이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벌써 7%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 계속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전반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흐름이 나오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조금 더 따라갈 흐름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워낙 낮은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목표 수익을 조금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서서히 상승
상승하는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15% 정도의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지트나 인버스나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기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현재 현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이라든지 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수소차 테마라든지 그리고 대북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대북 테마주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별로 순환매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물 비중에 대해서는 역시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거죠. 지수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 수를 늘려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은 비중을 확 줄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참고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수가 반등하는 구간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고 지수가 다시 꺾였을 때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비중을 확실히 줄여서 위험 관리를 우선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코덱스 인버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수 반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끌고 가실 생각, 장기적인 관점에는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급등 흐름 나올 시에도 목표가 상향 또는 기준대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현재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지수를 꼭 참고를 하시면서 그 안에 종목들을 탄탄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손절을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한 역시 중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코인 관련된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을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방코르를 해킹했다는 소식입니다. 150억 원의 도난 소식도 들려왔고요. 두 번째 이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대한 이슈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 신청했다는 소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좀 해킹에 대한 소식이 또 있고요. 그리고 ETF에 대해서 이 상품이 언제 나올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했는데, 연구원이 두 가지 소식 모두 좀 굵직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이슈 점검 도와주실까요? 네, 일단 그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큰 악재는 거래소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찌 보면은 암호화폐 자체가 해킹을 당한다기보다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건데, 그 탈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일단 중앙화라는 거는 우리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한 어떤 프라이빗 키가 있습니다. 암호키, 그 열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각자 계정마다 그 열쇠를 거래소가 갖고 있는 게 중앙화 거래소고, 탈중앙화 거래소는 거래를 할 때마다 개인이 보유한 그 키를 입력을 해야지 거래가 되는 게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고, 그 배경이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키가 털린 것이냐, 아니면은 테스트 삼아서 갖고 있던 거래소가 가진 거래소의 키가 털린 것이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뭐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앞으로 그 가격 변동에 좀 어떠한 이정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신규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ETF 승인이 나게 되면
지수 추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기관에 거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난다면은 이제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될 수도 있겠고, 반대의 경우라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까지 오늘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갈수록 이 해킹에 대한 부분은 코인 관련해서 정말 큰 하나의 축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번 시간도 관련된 이슈 점검을 통해서 현재 시장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슈들만 점검을 해도 전망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세 먼저 살펴보고 이슈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암호화폐들 시세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코인마켓캡 사이트 기준으로 거의 6%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10%, 뭐 리플이 6%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큰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어떠한 또 이제 가격에 또 영향을 끼치는지 또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발 뉴스입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ICO 프로젝트 중에서 약 50% 이상이 4개월을 넘지 못하고 이제 흐지부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한 2,400개 정도 ICO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랬더니 일단 50% 정도가 살아남았고, 그리고 ICO에 참여한 참여자들 같은 경우도 대다수가 6개월 이내에는 해당 코인을 매도를 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한 그 교수진들이 권유를 하는 걸로는 ICO를 참여하더라도 일단 바로 이제 상장 첫날 이제 매도를 하는 거를 이제 권유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재성 이슈입니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 이제 SIX6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주식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그리고 뭐 디지털 자산 등등을 이제 거래를 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고, 암호화폐 거래는 곧 그 주식 거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 이제 노하우를 쌓은 그런 거래소들이 이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일단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내년 중순경인데, 일단은 스위스라고 하면 금융산업이 상당히 발달을 한 그런 국가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의 이 증권거래소 만약에 좀 정상적으로 안착이 된다면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일단 우버, 그러니까 공유형 택시 서비스죠. 그 우버에 초기 투자를 했던 제프리 워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이 수년간 0에 수렴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 25만 달러까지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최소한 5년은 봐야 된다. 그리고 5년 뒤에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든지 그게 아니면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암호화폐가 이제 실물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이제 현존하는 화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협 요소는 이제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이유를 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신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계속 이제 해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방법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주소를 클릭하게끔 만들어서 이제 본인 그 컴퓨터를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을 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이제 거래소를 위장한 이제 사이트, 바이낸스라든지 비트파이넥스라든지 외형은 똑같지만 내부는 다른 그런 사이트로 이제 접속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그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메일에 비밀번호 보관에 좀 유의를 해달라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퓨터에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제 조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의 사용을 좀 유의를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이슈 살펴봤고 한동안은 이슈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슈 점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섭네요. 5년 후에 제로 가치 혹은 25만 달러가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이 번갈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관련된 이슈와 시세 그리고 앞으로 이슈의 점검까지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략도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릭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정광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